예,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이 이제 화두선 명상은 이제 화두가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화두가 잘 되려면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에 대한 그 이해와 정견이 이제 중요합니다. 나와 우주 만물이 이대로 본래 온전하다. 나와 우주 만물이 이대로 본래 깨달아져 있다. 나와 우주 만물이 본래 둘이 아니다. 하나다. 본래 완전하다. 본래 성불해 있다. 이걸 일단 이해해서 여기에 대한 그 확고부동한 믿음이 서면은 우리가 그걸 이제 정견이 갖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견을 세우고 화두를 믿고 하면 이 공부가 아주 쉽고 빠르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이제 깊어지면은 화두 일념이 된 상태에서 그 삼매의 즐거움 같은 것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견이 서지 않고 화두에 믿음이 없이 화두를 하면은 화두가 이런저런 망상 중에 하나가 되어버려서 화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화두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화두를 하다가 화두가 잘 안 되면 이제 정견과 신심에 대한 공부를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견과 신심에 도움을 주는 이제 경전과 어록을 공부를 꾸준히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제 성철스님 백일본문 선문 정로가 우리 공부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지침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철스님이 주석하셨던 이 백년암에 와서 이렇게 공부 인연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 와서 하루 참배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와서 하룻밤을 잤으니 이 인연도 굉장히 깊은 인연이죠. 그래서 어제 오늘 이렇게 백년암에 와서 함께 하신 분들은 아마도 전생부터 큰 인연 공덕이 있었던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생복은 전생복이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복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오늘 지금 하루하루를 깨어 있고 분별 시비에 물들지 않고 본래 청정한 마음을 회복해서 지혜롭게 행복하게 잘 살려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공부를 꾸준히 하는 길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두를 들 때는 화두를 생각으로만 들지 말고 화두를 감정 상태에 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의정이라 그래요. 의정.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의정. 화두를 의심하는 감정 상태예요. 그러니까 화두를 이렇게 생각으로만 들면 생각은 왔다 갔다 하지만은 내가 이제 화두를 들었을 때 이제 부처님을 물었는데 어째서 삼서근했을까? 어째서 그러면 그 화두를 알고 싶은데 모르니까 그 모르는 데서 오는 내 마음속에 좀 답답함이 있죠. 좀 깝깝함, 답답함, 또 막막함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막막한 그런 감정 상태가 느껴져요. 그럼 그 감정 상태를 딱 잡고 그 감정에다가 화두를 얹어서 그 감정을 쭉 지속시키면은 이제 화두 의정으로 바로 들어간다 이런 말을 씁니다. 조금 요건 깊은 얘기인데 화두 의정으로 바로 들어가라 이런 것이 이제 가나선사들의 법문 중에 중요한 법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게 잘 와닿지도 않을 수도 있고 또 화두 자체가 낯설 수도 있고 그런데 자꾸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언젠가는 화두가 익숙해지고 화두가 편안해지면서 화두만 딱 잡으면 내 감정이 딱 안정이 되고 망상이 탁 끊어져 가지고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면서도 또렷또렷한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상태까지 공부를 이제 지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순풍에 돛을 단 듯이 공부가 이제 순조롭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두를 할 때는 화두만 생각하고 화두를 감정 상태로 들어가라. 그것이 이제 요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두를 이제 이번에 오셔서 화두에 이제 입문을 해가지고 할 때 화두를 이렇게 생활 속에 일부러 가져가야 되는데요. 생활의 일부로 가져가려면 우리가 이제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씻고 밥 먹고 양치질하고 또 점심 때 밥 먹고 양치질하고 저녁에 밥 먹고 양치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하루 일상인데 이 하루 일상 생활 속에 화두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화두가 들어가려면 하루에 한 5분 정도 규칙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에 화두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알람을 설정을 해두고요. 또 요즘은 이제 명상 앱이 이제 많이 좋은 게 나와 있으니까 그 명상 앱 같은 걸 해두면은 이제 하루하루 내가 명상한 시간이 기록이 되고 또 하루하루 이게 되면 날짜까지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아직은 앱이 없어서 그 하루 5분 명상하는 나바오방 나를 바로 보는 5분 명상 방이 톡방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톡방에 오셔가지고 이제 하루에 하면은 나바오 1, 이틀째면 2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5분 명상을 한 지는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걸 이렇게 세아리는 거는 나바오 톡방을 만들고 이제 도반님들하고 같이 하는데 저는 거의 1000일 가까이 돼 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하나의 역사가 되고 또 그런 것이 경륜이 되면은 또 그것이 알게 모르게 나의 공부 힘이 되니까 그렇게 도반들과 하고 그렇게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분을 정해놓은 시간에 그 정해놓은 시간은 이제 가장 하루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자기 마음을 고요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시간이 좋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시고요. 어쩌다가 너무 일상이 바빠가지고 하루 깜빡 잊고 가면은 다음 날이나 주말에 몰아서 5분 플러스 5분 하면 10분을 앉으면 이제 그게 카운터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 놓치지 않고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가 되느냐면 하루 5분 명상을 한 날은 뭔가 왠지 가볍고 밝아져요. 하루가 활발한데 뭔가 좀 안 한 날은 좀 찜찜하고 뭔가 마음이 이렇게 좀 그런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정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왜 아침에 세수 안 하고 가면 그죠? 뭔가 찜찜하잖아요. 그렇게 생활을 만들게 되면 이제 공부에 힘이 붙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에 힘이 이제 생기게 되면 그 스트레스 받을 일이라든가 남들하고 이제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힘이 있더라도 그걸 이제 넘어가는 내 안에 내면에 이제 마음의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뭐 하루에 세수나 양치질 안 하고 저러면은 그 찜찜함이 있듯이 이제 우리가 몸은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씻겨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몸은 잘 챙기는데 정작 몸보다 더 중요한 마음은 별로 우리가 신경 쓰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현대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전도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 관리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마음 관리는 더 중요하다.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리는 데는 마음의 지혜를 밝히는 데는 명상이 참선이 가장 좋다. 이렇게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렇게 이번 좋은 경험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시거나 공부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어젯밤에 당직 근무하고 어젯밤에 늦게 12시에 오신 우리 거사님이시는데 박수로 환영하시고 잠깐 뭐 자기 소개 겸 인사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온 나규식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22기고 아, 21기시죠. 네. 그래서 교수님하고 통화하고 명상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있는데 제가 명상하면서 좋아서 소모임 앱이라는 걸 만들어서 30명 정도 있는 모임원들한테 명상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보통 20, 30대다 보니까 마음의 위로 혹은 이런 것들에 큰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부와 성공 이런 쪽이라서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거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다음에 호흡이나 이제 몸의 감각에 대해서 느끼는 명상 정도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게 선명상을 대중화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방향성을 이제 어느 쪽으로 어떻게 잡고 가는 게 더 많은 사람에게 좀 알려줄 수 있을까 하는 조금 의문이 조금 들어서. 예, 좋네요.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처럼 이제 자기 공부를 하면서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요즘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좀 살림이 힘들다 그러잖아요. 우리 때는 뭐 취직은 그냥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거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시절 인연이 그렇게 돼서 어려운 때인데 참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명상도 이렇게 조금 그냥 입문 단계에서는 뭐 가볍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걸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명상이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 명상에도 보면 여러 다양한 전통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불교권에서는 남방불교 전통이 있고요. 이제 이 북방불교의 전통이 있고, 그다음에 이 남방불교, 북방불교가 서양에 건너가서 현대적인 그런 치유 프로그램으로, 치유 명상 프로그램으로 뭐 MBSR이나 MBCT 같은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현대 명상들은 다 이제 불교 명상에서 이제 파생된 것인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한국에 있으니까 우리 한국의 이제 참선 명상 전통이 여기가 굉장히 강한 나라거든요.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쨌든 화두선 명상을 하면 좋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화두선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이고 굉장히 강한 그런 힘이 있고 또 공부하는 방법도 간단하고 좋은데 오히려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참 어울리는 방법인데 근데 이거는 좀 화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화두에 대한 믿음, 화두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중요하죠. 지도자가 중요하고 또 그것을 이제 믿음을 돈발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게 확실하기 전까지는 이제 호흡 집중 명상이나 위파사나나 또는 자비 명상이나 뭐 염불이나 어떤 것 다 좋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대로 일단 하고 거기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조금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다 할 때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인연 있는 사람인데 할 수밖에 없고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해인사 백년암이나 이제 저하고의 전통이 이어졌으니까 이제 간화선 화두를 하는 것이 쉽고 또 간단하고 하는데 근데 그건 좀 배워서 해야 한다. 그래서 입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우리가 입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 지역에서 그걸 운영을 하셔도 되죠. 그 프로그램을 드리면은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하셔도 되죠. 아무래도 그 관련해서 이제 제가 어쨌든 선생님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줌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 하고 있는데 그래 좋습니다. MBSR이나 아니면 위파사나 같은 명상 방법들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큰 거부감이 없는데 한번 이제 가나선이나 이제 요 불교 단어라던가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 현대인들은 이제 살짝 벽을 두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교수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좀 더 깊게 알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가 먼저 공부를 하고 그렇죠. 알려주는 게 그죠. 이제 선생님이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전통이나 흐름들을 파악하고 그 특성 속에서 그 입문 단계에서는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명상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니까 일반적으로 호흡 집중 명상이나 이런 게 아주 기초적이고 쉬우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공부에 힘이 생겨가지고 이게 하니까 내가
정말 좋구나. 그러면 내가 이걸 조금 더 깊이 하고 또 그 깊이 하는 가운데서 일반 이왕이면은 라이선스 같은 거를 확보를 해서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하는 걸 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안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합시다. 네, 잘 하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백년암 일정은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일정은 이렇게 하고요. 이제 소지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9시 한 반 정도에 여기 앞에서 만나가지고 인사드리고 이제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코스를 잘 기억해 두세요. 이제 저를 따라오면 되는데 여기 차를 내려가다 보면 이제 큰 도로 갈림길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거기서 우회전을 해야 돼요. 여기서 내려가서 우회전을 해야지 좌회전을 하면은 시내로 나가는 길이고 고속도로로 나가는 길이고 우회전을 해야 큰 절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회전 하면은 바로 끊자마자 해인사 부도밭이 나와요. 부도밭이 나오니까 그 부도밭 안에 차를 주차할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도밭 공간에 이렇게 차를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쭉 올라오면은 그 성철 스님 사립탑 아래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쭉 있습니다. 거기를 주차를 하고 사립탑 참배를 하고 거기서 5분 명상을 하고 다시 이제 큰 절에 법당 참배하고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 참배하고 이제 내려와 가지고 차에 와서 차를 운영해서 해인사 요 사하촌에 삼립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도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왼쪽 나가면 저 시내로 나가는 길이고 다시 거기서 꺾어서 우회전을 해야 돼요. 산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을 해 주시다가 제가 이따 톡방에 그 식당 주소를 올려드릴 테니까 내비를 치고 그렇게 이제 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가 보니까 이동이 많아가지고 조금 늦으면 여러 가지 교통이 많이 막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식사 주문을 11시에 해놨거든요. 우리가 아침을 6시에 먹었으니까 11시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식당의 메뉴가 아주 근사해요. 그러니까 꼭 점심을 드시고 가고요. 11시 식당 예약이니까 참조를 하시고요. 혹시 점심 사정상 못 드시는 분 있어요? 먼저 가셔야 돼요? 후회하실 텐데. 점심 드시고 와요. 11시인데. 약속이 있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점심 예약 때문에 그러니까 둘, 넷, 여섯, 여덟, 둘, 넷, 여섯, 여덟, 9이 되네.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뭐 소감 한마디 할까 하는데 소감 뭐 특별히 안 하셔도 되겠죠? 예. 성수 선생님 한다고 지금 생각하는 표정이 우리 교사님은 우리 따라오셔가지고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두 분은? 예? 잘 하셨어요. 그래도 이런 경험이 인생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예, 인생에 아주 좋은 경험이니까 예,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고 복이에요, 복. 혹시 화두라는 게 예. 저희 보통 쓰고 있는 그 말천물이라든지 지금분 이걸 화두라고. 그렇죠. 예, 화두, 수수께끼. 고사님들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고사님들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구사님 왜 구사님만 박수 쳐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